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동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62이 된 강미숙 씨인데요. 미숙 씨는 35년을 함께 산 남편과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서 이제 부부만 남은 집이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식탁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는데 남편 정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식탁으로 와서 앉았을 텐데 그날따라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을 않더군요. 미숙 씨가 밥 먹으라고 불렀지만 남편은 대충 알았다고만 하고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은 아니었습니다. 요 몇 달 사이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퇴직 후 집에만 있게 되면서 남편은 점점 자기만의 시간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1시간은 혼자 있어야 한다며 방문을 닫아 걸고 저녁에도 서재라고 부르는 작은 방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거리두기는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자고 해도 자기는 다른 걸 보고 싶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주말에 산책이라도 가자고 하면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 씨는 남편 몰래 서재문 앞에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대체 혼자 방에서 뭘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들려오는 건 조용한 음악 소리뿐이었습니다. 가끔 종이 넘기는 소리도 들렸고요. 남편은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숙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운하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이제야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남편은 오히려 자기만의 시간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숙 씨는 친구인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영자는 미숙 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영자 역시 비슷한 나이의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미숙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자기네 집도 비슷하다는 거였죠. 영자의 남편도 퇴직 후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영자와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요. 젊었을 때는 서로 붙어 있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각자의 시간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미숙 씨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도 남편이 없을 때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리두기의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적당한 건지 너무 멀어지는 건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미숙 씨는 남편과 대화를 나눠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려고 할 때 미숙 씨가 불렀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요. 남편 정수는 처음엔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미숙 씨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당신이 너무 혼자 있으려고만 해서 서운하다고요. 우리 이제 둘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왜 자꾸 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도 미안한데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 먹고 퇴근 후에도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집에서 미숙 씨와 24시간을 함께 있게 됐고 그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겁니다. 미숙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게 힘들다니요? 그동안 얼마나 남편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미숙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은데 당신만 힘든 거냐고 따졌습니다. 정수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기도 미숙 씨와 함께 있는 게 좋긴 한데 계속 붙어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혼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왜 잘못이냐고 반문했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정수는 미숙 씨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둘 다 화를 내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자기와 함께 있는 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그렇다면 지난 35년은 뭐였을까요? 미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 몰래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었는데 엄마의 목소리를 듣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둘 다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요. 자기네 집도 비슷하다며 남편이 주말에 혼자 낚시 가는 걸 처음엔 서운해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아빠에게 약간의 공간을 줘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미숙 씨는 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사실 남편이 없을 때 친구들 만나고 혼자 드라마 보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섭섭했던 거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고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남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의 부탁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건 괜찮은데 하루에 한 번은 꼭 둘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든지 잠들기 전에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정수는 오전 시간과 저녁 시간 중 2시간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은 미숙 씨와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숙 씨도 그 시간만큼은 남편을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이 방에 들어가면 자꾸 신경이 쓰였고 정수도 정해진 시간에 나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둘 다 이 시스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기도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뜨개질도 다시 시작했고 친구들과 전화통화도 마음 편히 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함께 있을 때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나니 미숙 씨와 함께 있을 때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함께 텔레비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 씨의 시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정수의 동생인 정민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정민은 한숨을 쉬며 형수에게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민도 올해 59으로 작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정민이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구박을 했고 정민은 평생 돈 벌어왔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되냐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미숙 씨는 정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네 부부와는 정반대의 경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네는 서로 떨어져 있으려고 해서 문제였는데 정민네는 아내가 남편을 멀리하려고 해서 문제인 거죠. 미숙 씨는 정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수 씨가 왜 그러는 것 같냐고요. 정민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을 뿐인데 아내는 자꾸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동네 경로당에라도 가든지 아니면 취미활동이라도 하라고 잔소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민은 그게 싫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 보면서 일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때 정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동생이 온 걸 보고 반가워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민은 형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수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최근에 미숙 씨와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은 형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형수님도 그런 적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도 남편이 너무 혼자 있으려고 해서 서운했었는데 대화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기 아내와도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화만 내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는 거죠. 미숙 씨는 정민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재수 씨의 입장도 생각해 보라고요. 남편이 집에만 있으면 아내는 자기만의 공간이 없어진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숙 씨와 정수는 동생을 배웅하고 나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대화를 했으니 다행이라고요. 미숙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 씨는 친구 영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남편과의 관계가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영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어렵다고요.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봤는데 남편은 말이 없다는 겁니다. 영자의 남편 동철이는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집에 오면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퇴직 후에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영자는 그게 답답했습니다. 뭘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미숙 씨는 영자에게 자기네 부부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부러워하면서도 자기네는 그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였죠. 미숙 씨는 영자를 위로했습니다. 조금씩 시도해보라고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숙 씨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정민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재수 씨인 경희는 미숙 씨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트 안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남편이 형님 댁에 갔다 온 후로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지 않고 동네 도서관에도 가고 옛날 동료들도 만나러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정민이 형수의 조언을 받아들인 거죠. 경희는 미숙 씨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별것 아니라며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경희에게도 물었습니다. 요즘은 남편과 관계가 괜찮으냐고요.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니까 집에 있을 때는 오히려 대화도 더 잘 된다는 거였습니다. 서로에게 할 이야기도 생기고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경희의 말을 듣고 자기네 부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너무 멀어도 문제였죠. 각자에게 맞는 거리를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 씨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수는 동생이 잘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계속 이렇게 잘 지내자고요. 미숙 씨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젊었을 때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정수는 내년 봄에 둘이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숙 씨는 좋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천천히 정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해심도 필요하고 참을성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영자를 비롯해서 5명의 친구들이 모였는데 모두 비슷한 나이의 귀여운 여성들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순이였습니다. 순이는 남편이 퇴직 후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멍하니 앉아만 있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자기는 괜찮다며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의 거리 두기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순이의 남편은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세상과 단절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과 대화는 해보셨냐고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순이는 답답하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자기 남편도 비슷했다고요. 퇴직 후 한동안 우울해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놀라서 정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정은이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은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 후로 남편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정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거리가 다르고 그걸 찾는 방법도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조금씩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완전히 떨어져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영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기 남편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요. 말도 없고 표정도 없다는 겁니다. 영자는 요즘 남편과 같은 집에 살지만 남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영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미숙 씨는 정수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정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라고요. 서로 대화할 수 있고 필요한 걸 말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정수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숙 씨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도 남편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줘서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 씨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모임 후로 계속 영자가 걱정됐거든요. 영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남편은 역시나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영자에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같이 남편분을 만나보면 어떻겠냐고요. 자기 남편 정수도 함께 가서 동철이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남자들끼리는 또 다른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좋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오후 미숙 씨는 정수와 함께 영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동철이는 손님이 온 걸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나 동네 소식 같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정수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요즘 퇴직 후 생활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동철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다고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할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거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정말 막막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기만의 리듬을 찾게 됐다고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철이는 정수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형님도 그런 시간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정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아내와 계속 붙어 있는 게 답답했다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옆에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동철이가 말을 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말이 없었는데 정수와는 대화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냐고요. 동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수 씨처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에만 있는데 그게 아내한테는 답답하게 보일 거라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가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아내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기도 이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수가 동철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자기랑 같이 등산이라도 다녀보지 않겠냐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동네 뒷산에 오르는데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동철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와 동철이는 일주일에 2번씩 함께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산을 오르며 회사 다니던 시절 이야기도 하고 요즘 고민도 나눴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이 동철이와 등산을 다녀온 날이면 꼭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땠냐고, 동철이 씨 상태는 좀 나아졌냐고요. 정수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말도 많아지고 표정도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남편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등산을 다니면서 활력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예전보다 말을 많이 하고 가끔은 영자와 함께 산책도 나간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영자의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영자는 미숙 씨에게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형부님이 남편에게 손을 내밀어준 덕분에 가정이 살아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 씨에게 큰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는 38살로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엄마한테 상의할 게 있다며 주말에 집에 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주말에 준호가 아내 소영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숙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이와 요즘 사이가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요즘 너무 자기 일에만 몰두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도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해도 바쁘다며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소영이는 자기가 준호에게 필요 없는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건데 아내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했지만 소영이는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자기네 부부가 겪었던 문제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자기네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서 문제였는데 준호네는 너무 적은 시간을 함께 보내서 문제였습니다. 정수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일이 바쁜 건 알겠는데 아내와 전혀 시간을 못 내는 거냐고요. 준호는 주말에 한두 시간 정도는 시간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영이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한두 시간도 제대로 된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도 준호는 휴대전화를 계속 보고 회사 전화가 오면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진짜로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시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소중하다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소영이를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일에만 매달렸던 것 같다고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가 아들에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퇴직 후 엄마와의 관계에서 배운 것들을 말해줬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가 있고 그걸 존중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거리는 마음의 거리가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준호와 소영이는 한참 동안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일찍 이런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미숙 씨는 시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시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미숙 씨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서 미숙 씨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는 미숙 씨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요리 솜씨도 부족하다고 했고 집안일 하는 것도 느리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걸요. 아들이 결혼하면서 자기 곁을 떠났다는 상실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였습니다. 며느리를 구박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미숙 씨는 산소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님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어머님도 외로우셨을 거라고 아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연결도 필요하다는 걸요.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웠습니다.
저녁에 정수가 등산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동철이와 또 다른 친구도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세 명이서 산을 오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동철이가 요즘 작은 일을 시작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철이가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수도 기뻐하며 동철이를 계속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와 정수는 침대에 누워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이네 부부는 잘 지내고 있고 동철이도 많이 좋아졌고 준원의 부부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다 우리가 먼저 대화를 시작한 덕분인 것 같다고요.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화하며 살자고요.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지 말고 마주하자고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미숙 씨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수업에 등록한 거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 시간에 수업이 있었는데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아내가 밖에 나가는 걸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자기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아내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미숙 씨가 서예 수업 가는 날이면 정수는 혼자 집안일도 하고 책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서예 수업에서 미숙 씨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반에 다니는 혜숙이라는 여자였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동네도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은 수업 후 차를 마시며 친해졌습니다. 혜숙이의 이야기는 미숙 씨와는 또 달랐습니다. 혜숙이는 남편과 사별한 지 2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혜숙이는 깊은 슬픔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살아갈 이유조차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혜숙이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더 잘해줄 걸 후회했다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남편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게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혜숙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혜숙이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잃어보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 씨는 혜숙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수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편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미숙 씨는 정수에게 오늘 만난 혜숙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함께 있으니 감사하게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미숙 씨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영자와 순이, 정은이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은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자는 남편 동철이가 작은 카페를 열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동철이가 직접 운영하면서 활력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순이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며 밝게 웃었습니다. 정은이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에 일주일 동안 있다 왔는데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니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뻤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미숙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부부관계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어떤 이는 각자의 시간을 갖고 어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요. 저녁 무렵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수도 달려와서 전화기를 빼앗아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자를 갖게 된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상담 덕분에 소영이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와 정수는 손자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남자일까 여자일까 누구를 닮을까 하며 이런저런 상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워했습니다. 다음날 미숙 씨는 영자와 동철이의 카페에 들렀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동철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정말 밝았습니다. 영자도 카운터에서 남편을 돕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집에서 말 한마디 없이 지내던 부부가 이제는 함께 일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 씨는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란히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거리두기는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음은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거리두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수는 가끔 요리를 했는데 실력이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다고 요리 솜씨가 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저녁이 보였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내년 봄에 약속했던 여행 어디로 갈지 정했냐고요. 미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주도는 어떻겠냐고요. 정수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여행 가서도 각자 하고 싶은 것 하는 시간을 가지자고요. 하루는 함께 관광하고 하루는 각자 원하는 걸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차를 마시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시작된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변한다는 것,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미숙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 해결한 것 같다고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숙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고요. 60이 넘어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리두기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나이 들어서 배우는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가 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나누는 시간도 혼자 보내는 시간도 모두 소중했습니다. 그 균형을 찾은 지금 미숙 씨는 행복했습니다.